핵심적인 초역세권의 아파트면서 GTX-C까지 들어오는 곳입니다. 또 65층의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랜드마크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시가지로 변모하는 지역이면서 지하철역까지 생기고, 그리고 학교라든가 공원까지도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4억 원대의 분양 가격이라는 것이 앞으로 초역세권의 아파트가 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아우르고 있고 신시가지로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425세대 중에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3개의 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65층 4개 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65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역세권에 들어오는 핵심적인 물량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고층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랜드마크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형은 84제곱미터 3개의 세대이고요. 입주 시기는 2026년 2월에 예정이고 최초 입주 개시는 2025년 7월 3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잔금 납부 완료하고 즉시 입주가 가능한 자녀 세대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물량은 민영주택이고요.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청약과열지역입니다. 거주 요건은 서울특별시 거주자, 재당첨 제한은 10년, 그리고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최초 당첨자 발표일이 2019년 8월 2일이었는데 3년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전매 제한 기간을 도과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거주 의무 기간은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분양을 했던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민간 택지이면서 일반 공급 접수일, 그러니까 청약 접수일이 12월 1일에서 12월 2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5일에 있는 물량입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청량리역 역세권의 핵심적인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1호선 그리고 추후에는 GTX 신호선, 분당선 이런 여러가지 노선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그런 교통의 허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신시가지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선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추후에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초등학교가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주변에 보면은 뭐 1호선, 2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분당선, 그리고 핵심적인 노선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전역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도 빨리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카이 L65 같은 경우에는 고층의 주상복합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고부가가치의 아파트이고 또 이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롯데캐슬 스카이 L65의 위치인데요. 완전 초역세권의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23년 7월에 입주를 해서 3년차가 된 아파트인데 이 36평형 이 84 D타입의 지금 분양 가격은 10억 5천만 원 선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8억 원까지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7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보여지고, 추후에 이 아파트의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들을 좀 살펴보면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같은 경우에 3년차 된 36평 실거래 가격 1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레미안 크래시티 12년차 된 구축의 아파트 34평형이 16억 1,700만 원, 그리고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에도 12년차 된 아파트의 33평 실거래 가격은 16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2년이 된 구축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6억 원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순위 청약에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프라인 강의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12월 9일에 진행을 하고요. 화요일에 진행을 하는데 2025년 들어선 새 정부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화요일이고요. 2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강의실은 스튜디오 1 강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또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1대1 컨설팅 상담권을 드리고, 그리고 오프라인 말고 비공개 온라인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스터디 체험권 5만원 상당의 체험권도 드리니까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특강에도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이 남쪽인데요. 고층의 주상 복합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타입의 평형으로 나오는 물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아파트의 단지 세대수가 많기는 하지만 이제 고층으로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부지가 작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량리역을 아우를 수 있는 초역세권의 장점을 가진 아파트 물량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만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이 두 세대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타워형의 모습인데 좀 구조가 어지러워 보입니다. 이제 방이 모두 안방과 침실 1, 2 해가지고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을 해서 한번 꺾어서 들어오고 이제 거실과 안방이 있는 구조예요. 거실 같은 경우에 이제 전면창 외에도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해 보입니다. 다만 주방하고의 맞동풍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평형보다는 당첨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84D타입 같은 경우에 한 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포베이 판상형의 구조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맞통풍이 가능합니다. 이제 안방 외에도 침실 1, 침실 2 해서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이 있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창문이 잘 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 주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청약 통장은 없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100%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을 한번 살펴보고 제 생각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4A 타입 같은 경우에 2개의 세대 일반 공급으로 나와 있고요. 84D 타입 같은 경우에도 1개의 세대 일반 공급으로 나와 있어서 모두 3개의 일반 공급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C5201호, C6006호 해서 52층과 60층의 물량이 나와 있고요. 84D 타입은 B동 5506호, 55층의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이제 초고층의 물량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 금액하고 그리고 추가 부대 경비를 모두 합쳐서 이제 가격을 살펴보면은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억 4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 또 추가 부대 경비까지 합쳐진 금액으로 볼 수가 있고요. 84D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억 5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 60%, 잔금은 2026년 2월 9일에 납입을 하면 되는 물량입니다. 앞서 살펴본 같은 동에 있는, 같은 라인에 있는 아파트의 실제 실거래 가격이 18억 원 정도에 거래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7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확보가 가능한 물량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GTX-C 노선이라든가 교통의 호재들을 적용하게 된다면 더욱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서울의 핵심적인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자격이 되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토호제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안 되는데 이렇게 주상복합의 지분이 작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장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 물량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청약 신청하셔서 당첨되시는 분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시면 위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객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1349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46층 7개 동으로 이루어졌고 5구제곱미터부터 다양하게 타입으로 136제곱미터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서 입주 시기는 2029년 7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이제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그리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가 되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은 없고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는 분양가 대비 좀 오른 분양가가 적용이 된 것 같고요. 민간 택지이면서 특별 공급 접수일은 12월 1일, 일반 공급 접수일은 1순위 12월 2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9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CTOCL 같은 경우에 이제 지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로 이제 건축이 되는 곳이고 지속적으로 앞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있었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임 분당선 하객역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8년도에 이제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제2경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송도역 같은 경우에는 KTX 예정, 그리고 송도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쪽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었습니다. CTOCL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제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고 공원이라든가 그랜드파크, 학교 용지들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앞서서 분양했던 6단지, 7단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형의 아파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덜 가졌던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주택들이 만들어질 건데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죠. 그리고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첨제 물량들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탄 것만큼 분양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분양 가격 잘 합당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생긴다는 그런 장점,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가 대비 계약금이 5%로 책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입지가 좋고 또 청약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20%까지도 책정을 하는데 5% 책정한 것으로 봤을 때는 경합이 좀 덜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CTOCL 8단지의 위치이고요. 2029년 7월에 입주 예정, 34평 분양 가격이 이제 6억 4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에 이제 7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8년 11월에 입주를 하는데 34평 분양 가격은 6억 4,600만 원, 그리고 역세권의 위치인 이제 CTOCL 6단지 같은 경우에는 28년 4월 예정인데 34평 분양 가격 6억 3천만 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이제 주변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앞서 분양했던 단지들이 그래도 조금 저렴한 것 같은데요. 가격 차이가 아주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하고의 거리가 조금 먼 것은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인하대역 인근의 구축의 아파트 10년차가 된 인천 SK 스카이뷰 같은 경우에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10년차 된 35평 실거래 가격은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또 이제 구축의 아파트 하객 풍림하이원 같은 경우에 19년차 된 아파트는 33평 이제 3억 7천만 원에도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구축의 아파트들 하고의 비교 사례가 되지는 않고요. 신축의 아파트이고 또 신규 역사가 들어서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주변에 있는 7단지와 6단지하고 가격을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이 남쪽인데요.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가 네모 반듯하지 않은데 동간거리가 그렇게 좁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3면이 모두 도로로 쌓여 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시면 독서실이 있고요.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서관이라든가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GX룸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고요. 또 다목적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최대의 장점이라고 보여지네요. 스포츠 라운지, 키즈 라운지,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까지도 잘 구성이 되고 경로당도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57세대, 아쉽게도 투베이로 구성이 돼서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점인 부분은 안방에 그래도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작지만 있는 것이 장점이고, 창문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이제 마통풍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보여지고요. 이제 7호제곱미터 153세대, 이제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이 모두 3개, 그리고 알파룸까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네요. 드레스룸 잘 확보가 되어 있고 파우더룸,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까지 있기 때문에 맞동풍이 잘 되는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평면도가 7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잘 빠졌다고 생각이 드네요. 84A 타입 같은 경우에 569세대, 84B 타입 251세대, 84C 타입 82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포베이 판상형의 맞통풍이 가능하고요. 방이 모두 알파룸까지 본다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의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리고 현관의 창고까지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실이 모두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알파룸이 없습니다. 다만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외에 주방 옆에 팬트리가 있고요. 또 주방 옆에 팬트리 2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트리 공간이 현관 창고 외에도 2개나 더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여지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작지만 창문이 나 있고요.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모두 3개에 알파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맞통풍이 안 되는 구조인데 이 알파룸의 창문을 열어놓게 된다면 거실과 맞통풍이 그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침실 1에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침실 3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 외에도 측면창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투베이 타워형인데도 불구하고 84C 타입 나쁘지 않게 구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92세대, 11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42세대인데요. 이제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에 이제 알파룸 1, 그리고 알파룸 2 해가지고 알파룸을 본다면은 이제 방으로 본다면 모두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현관 같은 경우에 현관 창고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안방 같은 경우에 별도의 드레스룸, 파우더룸, 침실 1 같은 경우에 전면창 외에 측면창,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전면 드레스룸 외에 측면 드레스룸, 알파룸에도 이제 창문 공간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101제곱미터 치고는 상당히 우수한 평면도라고 보여지고요. 11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침실 1, 2, 3에 알파룸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대형 현관 창고, 그리고 거실과 주방, 식당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 측면창, 식당으로 된 다이닝룸 같은 경우에도 전면창과 측면창 나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측면창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도 잘 확보가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는 그런 구성으로 보여지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대형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13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세대이고요. 침실이 모두 1, 2, 3, 4, 방이 모두 4개의 이제 팬트리 공간들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알파룸의 공간들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나 테라스 공간이 하나가 아니라 3개, 4개, 5개까지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팬트리 3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서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일반 주방 외에도 보조 주방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체크 포인트의 5가지가 이제 모두 확인이 되면 되고요. 이제 인천광역시 거주자 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모두 1순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그리고 청약 통장은 12개월 이상, 당첨 이력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고요. 주택 소유 여부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요. 청약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넣으려고 하는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에 넣을지 확인을 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청약 예치금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59제곱미터 하고 75와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1제곱미터, 110제곱미터, 136 P타입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면은, 우선 장점이 계약금이 5%라는 부분, 그리고 2029년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59제곱미터 157세대는 4억 7,700만원, 75제곱미터 153세대는 5억 9,900만원,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좋았는데 569세대나 있습니다. 6억 7천만원, 그리고 B타입은 6억 4천, C타입은 6억 3천, 101제곱미터
제곱미터는 92세대 7억 9천, 110제곱미터 42세대 8억 7,600만원, 그리고 13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펜트하우스 3세대 13억 원에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84제곱미터까지는 추첨제 60%, 나머지는 추첨제 100% 물량인데, 아무래도 59제곱미터와 7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 부담이 덜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또 계약금이 5%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소형 평형이 조금 매력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평면도가 좋았던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알파룸이 2개나 있었기 때문에 모두 방 5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평면 타입이 좋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CTOCL에서 계속해서 분양이 진행이 되면서 앞서 분양됐던 물량들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5%를 책정이 했기 때문에 경쟁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형 평형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량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건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경기도 의왕시 고촌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912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958세대, 상당히 많은 물량이 일반 분양으로 있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40층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0층 굉장히 높게 지어지는 고층의 아파트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46, 51, 59, 74, 84 이제 중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입주 시기는 2030년 1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상당히 많은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대다수의 경기도권들도 이제 규제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의왕 같은 경우에도 규제 지역에 포함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기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을 살펴볼 건데 다소 높아 보이는 분양 가격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간 택지이고 이 물량의 특별 공급 접수일은 12월 1일, 일반 공급 1순위 해당 지역은 12월 2일, 기타 지역은 12월 3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0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의왕시청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동선이라고 해서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인동선 초역세권이 되는 곳에 의왕시청역 SK뷰어 아이파크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고천초등학교라든가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이렇게 초중고가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쪽에 보면은 범계역과 평촌역을 아우르는 이제 평촌신도시 제1기 신도시가 있는데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굉장히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인동선의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는 GTX의 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얼판선의 호재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의왕시청역에서 인동선을 타고 인덕원까지 가게 된다면 교통의 허브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 그리고 신축의 아파트들이 이제 의왕 고천 공공주택지구도 들어서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 입지 자체가 아주 우수한 곳은 아니에요. 다만 인동선을 통해서 초역세권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주변 지역들이 신시가지로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안양 권역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의 위치이고요. 입주가 2030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35평형의 분양 가격은 10억 원대에 이제 책정이 됐어요. 이제 앞서서 분양을 했던 의왕 고천 공공주택 지구의 제일 풍경치 의왕 고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지역이어서 입주가 2026년 3월에 예정이고 33평 분양 가격이 7억 3천만 원에 이제 분양을 했었습니다. 경쟁률은 이제 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7억 3천만 원에 분양을 했던 인근 지역 대비 10억 원이기 때문에 이 갭의 차이가 2억 7천만 원 정도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3억 원 정도 차이가 나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또 주변의 의왕 서해 그랑불 같은 경우에는 8년차가 된 35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인근의 구축 아파트지만 인스빌 1단지 같은 경우에는 32년차의 구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37평의 실거래 가격이 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이 이제 신축의 아파트, 신시가지로 변모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의 가격이 이제 10억 원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싸다고 느껴지고요. 안양권역 같은 경우에도 평촌 어바인퍼스트 같은 경우도 10억 원을 조금 넘게 이 34평형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만큼 입지적으로 평촌권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금액인 것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뒷부분에서 더욱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녹지 공간 같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간거리가 그렇게 좁지 않아 보이고 중앙에 이제 잔디 광장이라든가 커뮤니티 가든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단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은 이제 작은 도서관, 독서실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게스트하우스, 주민 카페, 그리고 경로당, 어린이집, 맘스테이션, 관리사무소까지도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포츠존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PT룸, GX룸 같은 것들이 꾸며질 예정이고요. 또 사우나라든가 스크린 골프장, 골프 연습장까지도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4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13개의 세대, 51제곱미터는 101개의 세대가 있습니다. 4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베이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침실은 모두 2개, 그리고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공간이 이제 연결이 되는 그냥 노멀한 그런 평면도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5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베이 판상형인데 방이 모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쉬운 부분은 이제 욕실이 하나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도 자체는 나쁘지 않는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 419세대, 59 B타입 같은 경우에 15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3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에 작지만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해서 한번 꺾인 구조이고요. 발코니가 약간 깎여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3개에 욕실 2개, 그리고 안방에 파우더룸, 그리고 드레스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4 A타입 같은 경우에 47세대, 74 B타입 같은 경우에 77세대, 74 A타입은 이제 4베이 판상형의 맞동풍이 가능하고요. 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이 3개에다가 알파룸의 공간이 상당히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방으로서 잘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조가 이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유상 옵션을 통해서 와이드 주방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2베이 타워형의 7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침실 3개, 그리고 알파룸의 공간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워 보이고요. 침실 1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현관 옆에 또 팬트리 공간도 있습니다. 74 A타입에는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없었는데 대신 알파룸이 있었죠. 근데 7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이 없는 대신에 팬트리 공간이 잘 확보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84 A타입 같은 경우에 27세대, 84 B타입 215세대, 84 A타입 같은 경우에 4베이 판상형의 방이 모두 3개에 욕실이 2개, 그리고 알파룸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상 옵션을 통해서 와이드 주방이라든가 히든 주방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고요. 또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2베이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욕실 옆에 대형 팬트리가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평면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 2주택 미만 소유만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는 세대,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을 맞게 납부해 놓아야 되는데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의왕시는 200만원, 그 밖에 인천광역시 250만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예치금을 납입해 놓으시면 이제 모든 타입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신청 자격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이제 해당 지역 거주자, 의향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거주자가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4억 9,600만원, 그리고 51제곱미터 6억 1,700만원, 59제곱미터 7억 9천만원, 7억 7천만원, 그리고 74제곱미터는 8억 9천만원에서 9억 1천만원, 그리고 84제곱미터는 10억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다소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주변에 있는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1대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물량 자체가 초역세권의 인동선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호재를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에 다 위치를 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가격 자체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높은 분양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30년까지 이제 시간이 있는 물량이라는 부분은 조금 장점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분양가 자체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의향에 꼭 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금 여력이 있으면 이 10억원 정도의 가격이면은 여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있고 안양권역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이 물량의 청약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